자, 그 다음에 108페이지 전세권, 그죠? 108페이지 전세권. 요약서, 그죠? 여러분, 여기서 전세권이라고 할 때는 외국에는 없고 어디에만 있는 거? 우리나라에 있는 물건이다. 그래서 민법 시간에 전세권 하면 무조건 뭐 한 거? 등기. 밖에서 전세방이 있으면 전세금 해도 등기 안 하면 무슨 차? 임대차. 그걸 채권적 전세다. 이게 채권적 전세는 무슨 차? 임대차고, 민법 시간에 석자 전세권 하고 하면은 무조건 뭐 한 거? 등기. 그지? 그러면 전세권은 외국에는 없고 어디에만 있는 거? 우리나라만 있는 거예요. 그럼 전세권의 본질은 용익 기간 동안 쓰는 건데, 특이하게 기간이 만료해서 무슨 금을 안 주면, 전세금을 안 주면 경매할 수 있다. 무슨 권자처럼? 저당권자처럼. 그래서 전세권은 굉장히 강력한 물건이지. 무슨적 기능과 용익적 기능과 담보적 기능을 무슨 게 함께 가지고 있대. 그거 기억하면서. 그러면 만약에 이 전세권은 뭘 기억하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냐면은, 됐습니까? 전세권과 임차권 비교, 이건 무조건 돼야 되겠죠, 그지? 그 다음 전세권은 물건이고, 임차권은 무슨 건? 채권, 그지? 그 다음 두 번째, 일부 전세권자, 전세금. 그럼 여러분, 전세권에서는 반드시 무슨 금을 요소로 한다? 전세금. 전세금이 없는 전세권 계약은 유효, 무효? 무효. 전세금은 요소로 하니까 그럼 반드시 뭐 한다? 등기. 그치? 그럼 전세금이 등기한 전세권 등기는 유효, 무효? 무효. 그치? 반드시 전세금.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세권의 양도와 무슨 세? 전전세. 그 다음에 네 번째, 전세권과 저당권과의 관계. 그 다음 다섯 번째, 전세권의 소멸. 그 다음 여섯 번째, 전세권의 무슨 권 설정? 저당권 설정. 요 여섯 개를 확실하게 터득해야 전세권 문제 나오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있고, 다음에 무슨 풀이할 때도, 문제 풀이할 때도 무슨 아하가 오면서 확 올라간다. 이게 지금 안 풀려도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아직까지. 나중에 제일 중요한 건 9월달 10월달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언제? 9월달. 지금은 점수 안 나도 괜찮다. 자꾸만 선생님 어려워야 하면 선생님들이 자꾸만 왔냐면은 문제를 막 쉬운 것만 주거든. 여러분 입맛에 주잖아요. 그런 거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게. 그거. 지금은 막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옛날 사람들보다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덜하다. 왜냐면 사람들이 야같다. 공부 적게 하고 합격하는 방법은 없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어려워졌는데 학원에서 자꾸만 선생님들이 선생님 어려워요 하니까 자꾸만 뭐 한 것만 쉬운 것만 주거든. 그럼 할 때는 재밌잖아요. 시험장에 가면 한 개도 어렵다 이게. 지금은 차라리 약간 뭐 해도 어려워도 나중에 어떻게 쉬운 게 그게 이제 목적은 뭐가 목적이고? 합격. 그치? 지금은 몰라도 괜찮아. 합격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지금 재밌어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지금은 뭐 하는 게 목표다. 합격하려고 하고 왔잖아요. 항상 그래서 막 선생님한테 어려워요 하면 선생님이 자꾸 심리적 위축돼 가지고 뭐 한 것만 쉬운 것만 자꾸만 하거든. 근데 그거는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게 막 하여튼 그렇다. 어쨌든 요 6개 알고 있어야 되네. 6개가 쟁점이고. 자, 그러면 이제 전세권 들어가는데 무슨 건? 전세권. 잘 봐라 이게. 물건인데 사람과 뭐의 관계? 물건과의 관계인데, 자, 시스템 설명. 갑집에 사용하는 사람을 무슨 권자? 전세권자.
그럼 소유자를 전세권 무슨자, 설정자, 무슨금을 주면서 전세금을 꼭 줘야 된다. 예? 전세금을 주면서 무슨 계약? 설정계약 플러스 등기한다. 예? 설정계약 플러스 등기하면은 설정자는 여기서 뭐한다? 탈퇴해서 됐습니까? 탈퇴해서 관여하지 않을 무슨 저거무, 소극적 의무. 그래? 무슨 저거무, 소극적 의무고 소유자는 자, 그 다음부터 전부 다 누가 책임지냐면 전세권자가 책임집니다. 자, 어떻게? 요 사람이 요 물건을 어떻게? 직접 지배. 어떻게 지배? 직접 지배. 어떻게? 직접 사용. 어떻게 사용? 직접 사용. 어떻게 사용? 직접 사용. 어떻게 사용? 직접 사용. 어떻게 사용? 직접 사용.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상유지 의무 됐습니까? 현상유지 의무, 수선 의무 누가 부담하느냐면 누가 부담한다? 전세권자가 부담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보일러 빵꾸 났다. 누가 수리? 전세권자. 그럼 전세권자가 수리했다. 이사 갈 때 수리비 주세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뭐 필요비 사안청권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필요비 사안청권은 없고 집 가치를 올린 거 무슨 비? 유익비 사안청권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전세권자는 어떻게 사용하니까? 직접 사용하니까 기본적인 건 누가 부담한다? 전세. 그래서 무슨 비는 없고 필요비는 없고 무슨 비? 유익비. 그 다음에 세 번째 직접 사용하니까 제3자 침해 시에도 자 제3자 침해 시도 무슨 접? 직접 물권적 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직접 물권적 청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자 요 네 번째 중요하는데 금지 특약이 없는 한 무슨 특약이 없는 한? 금지 특약이 없는 한 금지 특약이 없는 한 이 말은 특약으로 뭐 할 수 있다? 금지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원칙적으로 이런 말이지. 무슨 적으로? 원칙. 어떻게 사용? 직접 사용하니까 기간 동안에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이 쓰게 할 수 있다. 예? 금지 특약이 없는 한 무슨 세? 전전세, 임대, 담보 제공 됐습니까? 임대, 담보 제공, 양도 어떻게 한다? 허용한다. 예. 기간 안에서 그래서 전세권에서는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어떻게 사용하니까? 직접 사용하니까. 여기 기본 시스템이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등기되어 있잖아요. 자 3년 등기해놨단 말이죠. 자 중간에 한 1년 8개월쯤 돼가지고 소유자가 집을 팔았습니다. 새로운 소유자는 무조건 뭐라 한다? 양수인. 그지? 그럼 자 일단 소유자가 바뀌었다. 소유자가 바뀌어도 전세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뭐 돼 있으니까? 등기. 그럼 기간이 땡 끝났다. 다 쓰고 난 뒤에 전세금 누구한테 달라야 한다. 빨리. 누구한테 달라야? 양수인. 와. 물건이니까 무슨 건? 물건. 무슨 건? 물건. 무슨 건? 물건. 물건 소유자. 누가 소유자? 양수인. 안 주면 누구 집을 경매? 양수인. 그래서 전세권에 이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자 소유자가 바뀌었다. 전세금 채무. 전세금 채무 누가 책임진다? 양수인 신소유자 반드시 와 물건이니까 무슨 건 물건 무슨 건 물건 물건 소유자 누구? 양수인. 안 주면 누구 집을 경매? 양수인. 그러면 100% 종전의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채무는 뭐 하면서? 소멸하면서 누가 책임진다? 양수인. 이걸 면책적 채무인수다 이렇게 한다. 예? 무슨적 채무인수? 면책. 그럼 종전의 반환 채무는 뭐하고? 소멸하고 누가? 양수인이 100% 뭐진다? 책임진다. 이걸 무슨적? 면책적 채무인수. 되겠습니까? 중요하다. 예? 요거 많다 이거 그냥. 자 그 다음 전세권에서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면 기간은 최단기간과 최장기간이 있는데 최단기간은 토지는 최단기간 제한이 없고 건물 전세는 1년보다 짧게 했을 때는 몇 년? 1년. 최장기간은 몇 년? 10년. 갱신하는 경우에 몇 년? 10년 하는 거 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앞으로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습니다. 기간을 약정하지 않습니다. 어떻다? 자유롭다. 오케이, 추가 합격 잘하네. 어? 믿어도 됩니까? 자,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 예? 뭐를 약정하지 않았다?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다. 예? 소멸 통고할 수 있는데 누가 하든지 됐습니까? 누가 하든지 뭐 소멸 통고 후 무슨 통고 후? 소멸 통고 후 매달이
6월이 경과하면은, 몇 월이 경과하면은, 6월이 경과하면은 전세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예? 그럼 설정자가 나가세요 하고 몇 월? 6월. 전세권자가 나갑니다. 몇 월? 6월. 무슨 6? 66. 무슨 6? 66.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건물전세에서 법정갱신입니다. 여러분 기간이 만료하고 계속 자동갱신 되는 거, 이걸 무슨 갱신? 법정갱신. 다른 말로 묵시의 갱신, 다른 말로 자동갱신. 그지? 그럼 토지의 경우는 기간이 땡 하면 무조건 뭐한다? 소멸한다. 이게 토지는 기간 땡 하면 뭐한다? 소멸. 근데 건물은 땡 해갖고 계속 쓰고 있다. 무슨 갱신? 자동갱신인데, 누가? 설정자가 기간 만료 6월에서 1월 전에 됐습니까? 6월에서 1월 전입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몇 월 전에? 1월 전에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가 없으면 종전의 조건과 뭐하면서 동일하면서 뭐를 기간 정함이 없는 것입니다. 무조건 법정갱신 되면은 뭐를 정하지 않은 것으로? 기간 정함이 없는 거로 되면 어떻다? 자유롭다. 언제든지 꼭꼭꼭꼭 하고 누가든지 몇 월? 6월. 설정자가 나가세요. 몇 월? 6월. 전세권자가 나갑니다. 몇 월? 6월. 요게 전세권 시스템. 무슨 템? 시스템. 그리고 자, 그럼 임대차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물 전세만 인정되는 거 요거 나온다. 최단 기간 몇 년? 1년과 무슨 갱신? 법정 갱신. 그지? 자, 그러면 임대차 들어갑니다. 무슨 차? 임대차 들어가는데 임대차는 이건 계약이고 정확하게 하면 임차권. 무슨 건? 임차권. 임차권은 사람과의 관계 채권이고, 요 앞에 사람은 누구? 예? 임차인. 건 하면 임차인이 누굴 통해서? 임대인 통해서 쓰는지.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럼 좋다. 갑집에 우리 무슨 차인? 임차인. 이거 요건 무슨 대인? 임대인인데 차임을 주면 차임을 요소로 한다. 보증금은 무슨 또다? 별도. 자, 그럼 누가 쓴다? 임대인이. 여기는 전세권은 탈퇴해서 관여하지 않을 무슨 정무 소극적 소유자가. 근데 여기서는 사용 수익하게 해줘야 할 무슨 정무 적극적 의무지. 완전히 다른 거지. 무슨 정무? 적극적 의무. 그지? 여러분 시험에 합격하고 전문가가 되려면 무슨 템이 제일 중요하다? 시스템. 사람들은 그 모른다. 임대차에서는 누가? 비용 임대인이 부담하고 전세권자가 부담하고. 와, 몰라. 그냥 책에 그래 돼 있는 거야. 법에 이렇게 한다. 그런 게 아니다. 시스템. 여기는 차이만 적극적 의무가 있고, 두 번째 무슨 유지 의무? 현상 유지 의무. 완전히 반대된 현상 유지 의무, 수선 의무 누가 부담한다? 임대. 그래서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임대인. 비용은 100%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원칙은 누가 부담하지만 임차인이 부담하고 임차인이 비용 청구 못한다 하는 약정할 수 있다. 그치? 자, 그래서 현상 유지 의무, 수선 의무 누가 부담한다? 임대인. 보일러 빵꾸 났다 누가 수리? 임대. 그래서 원칙이 그렇다는 거지. 무슨 칙이? 원칙. 그래서 임차인이 수리했다. 필요비는 지출 적시. 그지? 자, 필요비 다른 말로 바꿔라. 4개 유지, 수리, 수선, 보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 빨리 기간 중에 공부 좀 해라. 뭐 중에? 기간 중에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 그렇게 나오거든. 지출 적시 막 했다가 지출 적시가 없네 이러면 안 된다. 국어에 있나? 뭐 중에?
기간 중에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유익비는 무슨 시에? 종료 시에 사안 청구할 수 있다. 비용 누가 부담하기 때문에 빨리 임대인.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 제3자 침해 시. 제3자 침해 시, 침해를 제거해줄 무슨 의무? 적극적 의무. 이제 뭐 이거 한 세 번째 들어가니까, 세 번째, 네 번째 들어가니까 이제 대충은 잘 몰라도 무슨 오잖아요. 근데 이게 한 5번 하면 이게 뚜껑이 확 열리면서 내 마음대로 됩니다. 이제 세 번째인데 몇 번째 하면은 5번째. 근데 5번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치? 그 다음에, 그지? 그 다음에, 자, 요 지금 손대고 있잖아요. 물리적으로는 손대고 있어도 이론상, 쓰는 것도 누굴 통해서? 임대인. 권리도 누굴 통해서? 임대인. 왜? 채권이니까. 그렇지. 채권은 무슨 직? 오직 계약한 사람을 통해. 그래서 자기조차도 누굴 통해서 쓰고 있다? 임대인. 자기조차도 누굴 통해서 했다? 임대인. 왜? 채권이니까. 그래서 자기조차도 임대인을 통해서 쓰고 있는데, 그래서 누구의 동의 없이, 그렇지, 임대인의 뭐 없이, 동의 없이 양도 전대 어떻게 한다? 금지하는. 그래서 완전히 전세권하고 반대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럼 여기서는 요거 임차인은 필요비, 유익비 누가 부담하니까? 임대인. 그 다음에 직접 쓰는 게 아니라 누굴 통해 쓴다? 임대인. 그래서 뭐 없이, 동의 없이 양도 전대 어떻게 한다? 금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자 해놨는데 중간에 뭐가 바뀌었네? 소유자가 바뀌었네. 뭐가 바뀌었네? 소유자가 바뀌었네. 새로운 소유자가 하면 비켜야 된다, 비켜야 된다? 비켜야 된다. 이걸 매매는 뭘 깨뜨린다?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런 얘기. 원칙은 비켜야 된다. 이게 옛날에는 그래서 쫓겨나는 임차인이 많았다, 적었다? 많았다. 근데 이제 제도적 장치 있다, 없다? 있다. 전세권 해주더라, 안 해주더라? 안 해주더라. 그래서 국가가 만든 게 무슨 임대차? 주택임대차. 그 다음에 옛날에는 또 보증금이 있다. 임대인이 임차인 몰래 집 팔고 날라버려서 새로운 소유자 비켜 보증금 몰라 하면 끝납니다. 왜? 그렇지. 채권이니까 이제 법원 무조건 논리대로 해야지. 그지? 책에 그래 돼 있다 이런 게 아니고 논리가 중요하다. 이게 뭐니까? 채권이니까 무슨 집? 오직 누구한테 받아야? 임대인, 종전이에요. 몰라 하면 끝납니다. 그냥 명도 소송하면 누가 이긴다? 양수. 그래서 본의 아니게 쫓겨나는 임차인이 부지기수로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똥꺼지 되는 임차인도 많더라, 적더라? 많더라. 그래서 국가가 제도적 장치는 있다, 없다? 있다. 무슨 건? 전세권 해주더라, 안 해주더라? 아니. 그래서 국가가 다른 건 못해도 국민의 주거는 보호해야 되겠다 해서 주택임대차를 만든 거지. 그래서 주택이 인도받고 뭐 하면은 신고하면은 그 다음날부터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 바뀌어도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만약 경매가 되면은 끝순위로 떨어지거든. 채권이기 때문에. 그럼 그게 계약서에 무슨 일자, 확정일자 하면은 물건처럼 후에 성립. 물건자보다 무슨 저 먼저. 그 다음 자 그럼 좋다. 인도 신고되면 소유자가 바뀌어도 살 수 있고, 확정일자 하면 경매 때도 후순위 권리자보다 무슨 저 먼저. 근데 이제 자 그럼 좋다 해놨는데 지금 주택 설명하고 있잖아요. 중간에 뭐가 바뀌었네? 소유자 바뀌었네. 신고돼 있으면 살 수 있잖아요. 기간이 만료됐다. 원칙은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면 임대인한테 받아야 되거든. 채권이니까. 근데 임대인 잡아보니까 무슨 거지 돼 있더나? 동거인. 누구한테 받는 게 좋다? 양수인. 그래서 주택에서 또 그래서 주택임대차는 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본주의잖아요. 자본주의는 내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학생이 BMW 타고 다닙니다. 눈에 총알 튑니까, 안 튑니까? 예? 그게 자본주의거든. 그게 이 사회를 끌어온 힘이다. 내 거 내 마음대로. 아버지가 재산 100억 있다. 아들이 아빠 차 사주세요. 사주거든. 와, 죽으면 뭐 낼 거니까? 세금 낼 거니까. 그래서 차를 사주는 거지. 돈이 많아서 사주는 게 아니라 어차피 뭐 낼 거니까 세금 낼 건 그래서 사주는 거지 뭐. 응? 그게 이제 자본주의고, 그게 이 사회를 끌어온 힘이거든. 내 거 내 마음대로. 그게 소유권 절대. 그게 자본주의 기본. 모든 걸 어디에? 시장 원리에 맡긴다 이런 거거든. 근데 주택임대차는 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무슨 판? 개판입니다. 무슨 판? 개판. 개판 중에 개판 또 개판이 되게.
누구 입장에서는. 그렇지. 근데 소유자 바뀌었다. 근데 이제 아까 제3조 몇 항 4항에서 소유자 바뀐 경우는 아까 양수인 임대인한테, 그다음 원래는 누구한테 받아야? 보증금. 와. 그렇지. 근데 임대인 잡아보니까 무슨 거지 돼 있더라? 똥거지. 그럼 못 받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받는 게 유리? 와. 없으면 뭐가 있으니까? 집이 있으니까. 그래서 3조상에서 소유자 바뀐 경우는 양수인은 임대인은 모든 지위를 망수로 승계. 그래서 주택에서는 원칙 3조상 때문에 원칙 뭐 때문에? 3조상 때문에 누구한테 받을 수 있다? 양수인. 근데 이번에 양수인이 무슨 출을 만땅 받아가지고 대출을 만땅 받아가지고 사가 왔단 말이지. 지금 임차인이 살고 있는 상태에서. 근데 나중에 만땅 받아서 사가 오고 그 다음 또 누가 양수인이 무슨 폭이다? 조폭이다 이게. 그럼 내가 이사 갈 때 돈 내주세요 하면 조폭 끄는 사람은 안 준다고 합니까? 준다 합니까? 준다. 주는데 뭐 해라? 기다리세요 이러잖아요. 그럼 미치는 거지. 그런 사람 절대로 안 준다. 그러나 떼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조금 기다리라는데 말이 많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받기 힘들어. 지금 임대인은 뭐도 빨리 소설 써야지. 돈도 많고 뭐다 부자고 착한 사람이고 원리 원칙대로 그래서 나는 몇 조 상이 있어도 나는 3조 상 안 하고 나는 무슨 진할대로 할래. 그렇지 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임차인이 양수인이 승계하는 걸 뭐 하지 않으면 공부 좀 해라. 뭐 하지 않으면 원치 않으면 됐습니까? 상당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한 때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자 3조상 때문에 소유자 바뀌었다. 보증금 반환 채무 누가 진다? 빨리 양수인. 원칙 몇 조? 3조상. 기억해야 된다 이게. 그러나 무슨 차이니? 임차인이 양수인을 승계하는 걸 뭐 하지 않으면 원치 않으면 소유자가 바뀐 대로부터 상당 기간 내에 뭐를 제기하면은 이의를 제기하면은 종전의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을 수 있다. 되겠습니까? 3조상이 있어도 나는 나는 적용 안 할래. 나는 무슨 진할대로. 그렇지.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소유자 바뀌었다. 항상 반드시 보증금 반환 채무는 양수인이 책임진다. 주택에서 하면 OX, X. 항상 반드시 하면 OX, X. 누가 원치 않으면 임차인이 양수인이 승계하는 걸 원치 않으면 무슨 진할대로. 그래서 이게 하는 거지. 여기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전세권에서는 전부 다 누가 책임지고 전세권자. 그래서 필요비 없고 무슨 비? 유익비. 그럼 직접 쓰니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금지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에 임대차에서는 전부 다 누가 책임지고 임대인. 그래서 임차인은 필요비는 지출 즉시 유익비 종료시. 됐습니까? 끝나고 안 주면 유치권.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직접 쓴다 안 쓴다? 안 쓰고 누굴 통해서 쓴다? 임대인. 그래서 누구의 동의 없이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양도할 수 없다. 그럼 동의 없이 양도하면은 무슨 반, 윗반,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 이렇게 표현한다. 근데 배신적 행위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 예를 들면 남편이 임차인인데 남편이 마누라에게 아내에게 임차권을 양도한 특별한, 예를 들면 남편이 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 그래서 임차권을 누구에게 양도? 아내에게 양도하면 그런 경우는 배신적 행위로 보지 않고 그런 경우는 무슨 반으로 보지 않는다? 윗반. 뭐 그런 거지 뭐. 요거 자 그다음에 자 기간 요 최단기간 제한이었고 최장기간 원래는 20년이었는데 위헌 결정 나가지고 그 조문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장기간 제한이 없다. 그럼 갱신하는 경우에 몇 년? 10년. 예?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기간 정하지 않았습니다. 기간 약정하지 않았다.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다? 자유롭다. 자,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 그지? 해지 통고 할 수 있는데, 자, 임대인이 해지 통고 후 매달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 후, 빨리, 그렇지, 3월 하면 쭉사발 낼랬는데, 됐습니까? 예. 1월이 경과하면은, 임차권은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경과하면 임차권 소멸,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주택에서는 기간 약정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몇 년 묶이고? 2년.
임대인은 몇 년? 2년 안에 소멸시킬 수 없고, 임차인은 기분 나쁘다, 나갑니다 하고 나서 몇 월? 3월. 그렇지, 2년 3월. 자, 전세권 빨리 무슨 66 임대차 61 주택 2년 3월, 상가는 1년 3월. 그렇지, 그렇게 딱 돼 있네. 그래야 전문가지. 그 다음에 자 들어갑니다. 그지? 그러면 항상 여러분 주택은 항상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그냥 임대차 하면 오리지널, 항상 주택은 어떨 때 적용하노? 앞에 주택, 주거용, 주거 어쩌, 주주주주 이런 말 들어가야 돼. 이게 뭐라는 말이 들어가야 주주주주 이래 해야 주택 적용하고, 그렇지 않고 주택 적용하면은 무슨 사발 난다? 죽사발 나는 거지. 뭐 틀리는 거지 뭐. 그죠? 우리 동생 같으면 죽사발 나는 거지. 저번에 했죠. 형하고 동생은 안 됩니다. 가르쳐 줬잖아. 내가 주라는 말이 붙어야 주택 적용한다 했는데 너 한 번에 적용 안 하고 한 대 탁 때리고, 너 지금 생각이 있는 아야 없는 아야 또 한 대 탁 때리고, 뭐 엄마 형은 때리고만 때리고 가르쳐주네. 그래서 여러분 그죠? 공자도 자식은 가르친다 못 가르친다? 못 가르친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양반 자제들은 항상 양반 자제들은 자식을 누구한테? 친구한테 맡깁니다. 누구한테? 친구 중에 뭐 훈장을 하거나 친구 집에 가서 뭐 2년이고 3년이고 막 공부시켜가고, 그래서 이제 뭐 각오해 공부하는. 자기 아버지가 안 가르치면 절대로. 왜냐 아버지가 가르치면 뭐 하니까? 뭐 하니까? 미치니까. 뭐가? 피가 섞여가지고. 그죠? 자, 근데 민법상 임대차 이게 무슨 진할? 오리지널. 민법상 임대차에서 법정갱신. 여러분 자 아까 건물전세에서는 6월에서 몇 월 전? 1월 전. 주택도 6월에서 몇 월 전? 1월 전. 상가도 6월에서 1월 전. 전부 다 전이다. 세 개. 건물, 주택, 상가 전부 다 6월에서 뭐? 1월 전인데, 임대차는 됐습니까? 임대인이 기간 만료 기간 만료 뭐? 기간 만료 시험 문제 나온다. 항상 시스템을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온다. 예? 뭐 만료 뭐? 임차인이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 계상한 경우 무슨 기간 내에? 상당 기간 내에. 그지? 상당 기간 내에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가 없는 경우. 통지가 없는 경우는 종전의 조건과 뭐 하면서, 조건만 종전이다. 종전의 조건과 뭐 하면서 동일하면서 뭐 하면서 동일하면서 뭐를 정하지 않은 것으로 기간 정하지 않은 것으로, 기간 정함이 없는 것. 기간 정함이 없는 거로 보면 자유롭게 뭐 6.1로 가는 것이 되겠습니까? 네. 여기 이제 전세권과 무슨 차? 임대차.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무슨 전세권자? 일부 전세권자 갑니다. 자, 일부 전세권자인데 전세금이 여러분 자 용익 물건이기 때문에 전세권은 용익 물건이면서 담보 물건이, 그래서 그렇다. 이게 방 한 칸에만 전세권 설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근데 만약에 그러면 좋다. 1번 저당권, 2번 전세권 일부, 3번 저당권인데, 여러분 항상 저당권은 항상 어디에 미치냐면 언제 미친다? 전체. 무슨 채? 전체. 그지? 근데 일부 전세권 자기가 제일 빠릅니다. 4월 1일, 여기는 8월 1일, 여기는 뭐 10월 1일 이러던 됐는데, 소유자가, 설정자가 무슨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전세금 경매한다 못한다? 못한다. 항상 경매는 무슨 부라야? 전부. 그지? 그래서 그래서 일부 전세권자는 일부 전세권자는 자신이 전부를 뭐 할 수 없다. 경매 실행한다 못한다? 못한다. 근데 만약에 그러면
1번이나 3번이나 다른 저당권자 물건 전부 전세권이 설정된 전부를 경매하는 경우는 전부의 경매 대금에서 몇 순위로? 2순위로 무슨 변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전세권자 딱 나오면 무슨 전세권자? 일부 전세권자 나오면 실행 경매하면 OX, X. 근데 다른 사람이 실행하면 전부에 대해서 무슨 변제? 우선 변제 받을 자신이 실행 경매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럼 다른 사람이 실행하면 실행은 어느 걸 실행하노? 전부를. 다른 사람이 무슨 부를? 전부. 하면 전부 대금에서 몇 순위로? 2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다. 그렇게 먹기는데 그게 포인트. 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 그래. 그 다음에 전세금은 반드시 우선. 다시 일부 전세권자 하면 실행 경매하면 뭐? 없다. 우선 변제하면 뭐? 있다. 그 다음에 전세금은 반드시 요소로 하는데, 그러면 전세금은 반드시 줘야 되는데, 전세금은 현실적으로 줘야 되는 건 아니고 기존 채권으로, 무슨 채권으로? 기존 채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소유자에게 돈 받을 거 있다. 그걸 전세금으로 하고 그 집에 들어가 살면서 등기하면 전세권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전세권의 양도. 전세권의 양도와 무슨 세? 전전세 갑니다. 자, 그럼 좋다. 그럼 전세권 이렇게 하면은 무슨 건? 전세권 하면 몇 개? 2개. 이제 나눈다. 다시 상세하게. 전세권 하면 뭐? 사용수익하는 전세권과 사용수익하는 전세권. 자, 사용수익하는 전세권은 이건 무슨 적? 용익적 기능 됐습니까? 전세권과 그 다음에 기간이 끝났는데 무슨금을 반환하지 않더라.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됐습니까? 저당권자처럼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담보적 진성인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전세금 반환 채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금 반환 채권? 이건 담보적 기능, 저당권적 기능 거지. 자, 그럼 전세권의 양도. 자, 전세권의 양도 하면 몇 개 이전? 2개. 전세권의 양도 하면 몇 개 이전? 2개. 됐습니까? 근데 사용 수익하는 것만 따로 떼어서 다른 사람이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돈만 따로 떼어서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조건이 사용 수익이 뭐? 끝났을 때, 뭐 했을 때? 끝났을 때. 그거 몇 개 단어가 있어야 되노? 4개. 뭐, 소멸, 만료, 종료, 합의해지. 무슨 해지? 합의해지. 요런 단어 4개가 있어야 요 돈만 따로 떼는 게 했대. 그게 이제 나중에 하면은, 여러분, 나중에 하면은, 그게 이제 문제 푸는 뭐다? 요령이지. 그냥 쭉 읽어가지고 그건 중학생 공부다. 몇 개 이전? 2개. 몇 개 이전? 2개. 사용수익금만 따로 떼어서 이전한다 못한다? 못한다. 전세금 반환 채권만 따로 떼어서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그럼 그게 어디 있냐면은 109페이지 밑에 자 한번 보자 이게 109페이지 찾습니까? 가로 2번 맨 밑에 가로 2번. 여러분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경과의 용익조건이 소멸 담보조건만 나오면 전세권을 전세금 반환 채권과 무슨 게 함께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3번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 여러분 만약에 요 전세금 반환 채권 나오면서 앞에 전세권 나오면은 다시 무슨 금 반환 채권 나오면서 전세금 3번 전세금 반환 채권 나오면 앞에 전세권 나오면 이때 용익적 전세권 앞에 석자 전세권 되어 있는 건 무슨 적 전세권? 용익적 전세권을 가리킨다. 항상 채권과 함께 전세권 나오면 무슨 적 전세권? 용익. 몇 개? 2개 함께 양도하는 게 뭐? 원칙이지만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돈만 따로 떼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음 편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방가로 1번 그럼 쓰고 있는 중에는 돈만 양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쓰고 있는 중이라더라도 4개 소멸, 종료, 만료, 합의, 해지를 조건으로 되겠습니까? 예. 근데 반드시 채권 양도하면 반드시 4개 중에 1개 들어있어야 된다. 어느 거? 소멸, 종료, 만료, 합의, 해지. 그지? 그래서 기간 중에는 채권만을 용익적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허용하지 않고 장래에 소멸하는 경우 장래에 뭐 하는 거? 소멸. 채권은 돈을 이야기한다. 됐습니까? 전세금을
발생하는 것을 정지 조건으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경우는 그럼 전세권은 용익적 성격은 가게되고 양수인 담보 없는 조건부 전세금은 반환 채권.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합의해지, 계약이 해지되고 하면, 해지되면 이미 쓰는 게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났다. 하면 돈만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어쨌든 채권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 근데 거꾸로 사용수익하는 전세금만 분리해서 양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몇 번? 3번. 채권과 분리하여 전세금만을 하면, 요때 전세권은 뭐하는 전세권? 사용수익하는 용익적 전세권은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요. 그 다음 7번은 아까 돈은 기존 채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쭉 풀어보면 되고. 자, 그럼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어쨌든 몇 개 이전? 2개. 몇 개 이전? 2개. 사용수익하는 것만 따로 뗀다, 못 뗀다? 못 뗀다. 근데 돈만 따로 뗄 수 있다, 없다? 있다.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몇 개? 4개. 소멸, 종료, 만료, 합의해지. 이런 단어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자, 하고, 그거 양도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 전세권의 양도인데, 그지? 양도 몇 개 이전? 2개. 그게 돼야 되고. 그 다음 또 양도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뭐 하는 거? 이전. 그지? 무슨 전? 이전. 그럼 여기 핵심 단어 동일성 유지. 그래서 양도는 뭐를 양도라노? 사람 탁 교체하는 거 양도다, 이게.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게 없다. 양도는 잘 안 낸다. 양도는 조고 나오고 시험에서 뭐만 탁 교체? 사람만 탁 교체. 그지? 자, 그럼 좋다. 요 갑집에 우리 전세권자입니다. 갑은 전세권 무슨 자? 설정자. 전세금을 요소는 반드시 전세금 득이하잖아. 그지? 그럼 요 자리에 누가 들어가는 거? 양도고. 양수인. 누구? 병. 그럼 누구는 요 자리에 누가 들어간다? 양수인. 그지? 무조건 이전받은 사람 양수인. 그럼 요거는 소멸하고 누가? 양수인이 누구하고 똑같이 전세권자하고 똑같이 누구한테? 설정자에게 직접 권리 의무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지? 이게 할 거 없네. 그럼 나중에 기간 만료됐다. 양수인은 얼마? 1억. 그치? 됐습니까? 예. 핵심 단어? 동일성 유지. 뭐 교체? 사람 교체. 그럼 임차권 양도도 임차인 교체. 그지? 그래서 나올 거 없다. 안 나온다. 양도. 됐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데, 그러면 이제 요렇게 이제 하지만 다시 하는데 이제 설명할 때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은, 되겠습니까? 자, 병이고, 자, 양수인인데 아까 무슨 특약만 없으면 빨리 금지 특약만 없으면 뭐 없이도 동의 없이도 양도할 수 있다 하면 OX. 그치. 동의 없이 하니까 꼭 위반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전세권은 무슨 특약만 없으면 금지 특약만 없으면 할 수 있게. 그럼 계약 당사자는 누구냐면 전세권자와 양수인 당사자고 부기등기. 그지? 부기등기 이렇게 하는데, 자, 하고 나면은 요 전세권자 권리 의무는 뭐하고? 소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누가? 양수인은 누구하고 똑같아? 전세권자, 설정자에게 직접 권리 의무 주장한다. 이게 되겠습니까? 직접 권리 의무 주장 맞습니까? 예, 주장하고. 자, 그럼 양수인은 그럼 돈을 주는데 양도금 무슨 도금? 양도금 기간인데 양도금은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됐습니까? 그럼 전세금 1억 등기되어 있는데 1억 3천 주고 양도 받아도 나중에 종료 시에는 얼마? 1억. 누구하고 똑같으니까? 전세권자. 그렇지. 그게 중요하다. 7천 주고 양도 받아도 나중에 설정자에게 얼마? 1억. 누구하고 똑같으니까? 전세권. 그렇지. 끝. 제한 없고. 그래서 이거는 결국 등기할 필요도 없다. 그렇지. 원전세금 받으니까. 무슨 전세금? 그 다음에 기간은 무슨 종기간? 잔존기간. 끝. 다 끝났습니다. 이게 양도. 시험 문제 낼 거 없다. 그럼 시험 양도에서는 아까 2개 이전 그거 하고 요거 딱 내는 거지 뭐 양도에서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전전세 갑니다. 무슨 세? 전전세. 무슨 세? 전전세. 오늘 학원 잘 왔죠, 그지? 무슨 세? 전전세.
그런데 집에서 동영상 보면 될 것 같죠? 눈알이 빠질랍니다. 몇 개? 4개 보려면 뭐가 빠질란다? 근데 학원에 오면 뭐 4시간 금방 가잖아요. 오늘 점심 먹고 하는 거 알죠? 술시 될 때까지. 얘기했잖아요. 안 했습니까? 집에 가도 괜찮대. 자, 갑집에 우리 전세권자고 무슨 권자고? 전세권자고 소유자 전세권 설정자인데, 그지? 자, 얼마? 1억, 그지? 하는데 전세권자가, 자, 그럼 요 전전세라는 것은 자기 권한 범위 안에서 다시 전세권 설정하는 거, 이걸 뭐? 전전세. 누구 권한 범위 안에서? 그래서 간단하게 내내 치킨. 무슨 치킨? 무슨 권 범위 안에서? 전세권 범위 안에서 다시. 그러면 전부 다 내내니까 전전세금은 원전세금을 초과할 수 없고, 기간도 뭐 원전세금보다 길어야 짧아야? 짧아요. 굳이 끝나보다 뭐 내내 치킨 알면 끝나는 거지 뭐.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는 자, 전전세권자인데 무슨 권자? 전전. 그러면 이건 아까 금지 특약만 없으면 할 수 있죠, 그지? 당사자고. 근데 이 양도하고 양도는 아까 전세권자 권리 의무는 소멸하고 동일성 양수인 이전 받지만, 여기는 전세권자 권리 의무는 그대로 있다 없다? 있고, 자기 권한 범위에 다시 부기등기 똑같다. 자,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뭐를 가냐고, 항상 돈이 문제잖아요. 돈이 됐습니까? 전전세금, 무슨 금? 전전세금, 원전세금 내. 다른 말로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원전세금 내. 그죠? 이 기간은 원전세 기간 내. 여기는 잔존이지만 여기는 내다 내내. 원전세권 기간 내. 되겠습니까? 예, 내내 하고. 자, 그러면 좋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전전세금은 등기해야 되겠습니까? 내내 해야지. 누구한테 받으니까? 전세권자에게 받으니까 전전세금 주고, 요 양도금 줘도 등기할 필요가 없지만, 여기는 뭐 전전세금 주고 권리 의무도 누구한테 주장하냐면은 전세권자에게 권리 의무 주장. 권리 의무 주장하잖아요, 그지? 자, 그럼 좋다.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기간이 만료됐다. 누구한테 받아요? 빨리 전세권자. 그래서 전전세금은 등기한다. 내내고 그 다음 전전세금 뭐한다? 등기. 자, 근데 누구한테 받아야? 전세권자. 근데 전세권자가 주더라 안 주더라? 안 주면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누가 안 준다고? 전세권자가 안 준다고. 누구 집을 경매? 설정자 집을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떻다? 까다롭다. 있잖아요, 그지? 뭐한다? 까다롭다. 그럼 여기도 지체하고 있고, 아까 여기보다 길잖아요. 여기 지체하고 있고, 여기 기간이 안 됐다 기다렸다가, 여기가 종료하면은 전전세권자는 전세권자를 뭐하여? 대위하여 자기가 받으면 된다, 이게. 됐습니까? 근데 뭐, 그냥 제가 쉽게 해서 대위하여고, 이제 정상적으로 하면 추심명령, 전부명령 맞아서, 어쨌든 그런 사법시험에 나오고, 중개사에서는 그건 잘 안 논다. 어쨌든 뭐하여? 전세권자를 뭐하여? 대위하여 설정자에 받으면 된다. 그래서, 여기에 지체하고 있고, 근데 여기 종료해갖고 설정자 주면 전세권자가, 전전세권자가 전세권자를 뭐하여? 대위하여 자기가 수령하면 되잖아요, 그지? 근데 여기도 뭐 하고 있으면, 지체하고 있으면 무슨 비로소 경매. 몇 개 지체? 2개 지체하면 전전세권자 비로소 경매.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전세권자가 전전세금 반을 지체하면 무슨 적시 경매할 수 있다 하면 OX, X. 몇 개 지체? 2개. 몇 개 지체? 2개 지체. 그러면 양도금 제한없고 등기하지 않지만 전전세금은 내고 뭐한다? 등기하고. 누구한테 받아야? 전세권자 안 주면 누구 집을 경매? 설정자.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몇 개 지체? 2개 지체. 어떻다? 까다롭다. 기억해야지, 그지? 그거 기억하고.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가면, 여러분 전세권자의 책임 하면은 그냥 전세권자는 직접 쓰는 경우 무조건 무슨 책임? 과실 책임이지, 그지?
무슨 책임? 과실 책임이고. 자, 요거 잘 냅니다. 전세권자가 하면 아까 금지 특약만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전전세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전세권자가 됐습니까? 전전세 또는 뭐 한 경우 임대한 경우, 전세권자 전전세 또는 뭐 한 경우 임대한 경우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했다면 임대 하지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있었던. 요거 잘 냅니다. 요거 나왔다. 요거 나온다. 요거는 있었던 있는 나야지 없는 없었던 나오면 OX X. 긍정 무슨 는 있는 있었던 긍정 있는 불강력 손해대수. 불강력 손해에 대하여도 뭐진다? 책임진다. 되겠습니까? 요거 꼭 기억하고. 요렇게 해서 전세권의 양도와 무슨세? 전전세 끝나고. 자, 전세권과 저당권과의 관계 들어가는데, 그럼 자, 요거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3번 저당권, 4번. 여러분, 저당권자라는 것은 지금 무슨 자? 채권자라는 말이잖아요. 채권자가 지금 몇 명 있노? 4명 있잖아요. 그지? 자, 근데 여기에 변제기가 요거 4월 1일, 여기 5월 1일, 여기는 뭐 7월 1일, 여기는 8월 1일, 이렇게 되네. 그러면, 자, 3번이 제일 빠릅니다. 자, 4월 1일 됐는데, 소유자는 채무자잖아. 그지? 소유자에게 돈 갚아라 하니까, 없다. 무슨 죄라? 배죄라. 하면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하면은 무조건 뭐 한다? 소멸한다. 무슨 기간인데도 변제기간 소멸하고 뭐에 따라서? 순위에 따라서. 그러면 자, 경매에서 기본 규칙 뭐 하는 사람만, 신청하는 사람만, 다시 무슨 하라는 사람만, 신청한 사람만 무슨 기 이후에, 변제기 이후에 무슨 불이행이 있으면,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고, 그럼 다른 사람이 변제기 안 돼도 경매가 되면 무조건 무슨 것? 깨끗하게 소멸하고, 뭐에 따라서 신청만 할 뿐이지 배당받는 거는 뭐에 따라서? 순위. 지금 됐습니까? 자, 순위 따라서 하는데, 자, 근데 그러면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럼 이제 다음에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됐습니까? 집에 있는 여윳돈 2천만 원씩 3명이서 모아가지고 처음에는 그러면 되거든. 3명이서 모아가지고 그럼 6천만 원이잖아. 그럼 얼마짜리 경락받을 수 있노? 6억. 왜? 입찰 보증금은 10%거든. 되겠습니까? 예. 그럼 경락받아서 바로 팔면 되지. 맞잖아요. 처음에는 그러하는 거거든. 처음에 경매 대박 순 거짓말이다. 경매 해가지고 100억 모으기 병매에 10억 모으기 순 거짓말이 시중에 나오는 거짓말이고 되는 경우는 없다. 세상 사람 똑똑하다. 내만 똑똑한 게 아니라 다 눈 내고 파고 살피고 끝나. 근데 경매 거의 거짓말이다. 이게 뭐 10억 모으기 100억 모으기 거짓말이다. 안 된다. 그거 로또만큼 어렵다. 그럼 제일 한 게 뭐? 경락 받아가지고, 그러면 경매, 제일 중요한 거는, 뭐가 제일 중요하노, 경매에서? 얼마나 써넣냐, 써넣어가지고 뭐 하는 거? 경락, 그거 가르쳐 준다, 안 가르쳐 준다?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걸 가르쳐 주는데, 그거 안 가르쳐 주 쓸데없는 거 막 가르쳐 줘. 그거 필요 없거든. 딱 하고 싶다 그러면 가면은, 아줌마 같으면 아저씨가 커피 한 잔 오히려 사주면서 막 가르쳐 준다고 하거든. 진짜 그냥 몇 번 해갖고 딱 하면 뭐 딱 이게 필요 없거든.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는 오늘 학원원 갑시다. 됐습니까? 원래는 그거 하는 게 뭐냐면 당장 팔 수 있는 가격, 그게 기준이다. 당장 뭐 할 수 있는 가격? 딱 나왔다. 지금 당장 팔 수 있는 가격. 됐습니까? 그럼 지금 당장 팔 수 있는 가격, 시세가 지금 5억인데, 시세가 얼만데? 5억인데 지금 당장 팔 수, 얼마면 5억이라도 팔린다 안 팔린다? 팔리잖아요. 4억 5천이면 팔립니까 안 팔립니까? 팔리지. 선생님 우리 집이 안 팔려요. 거짓말입니다. 왜? 자기가 모가지까지 다 받으니까 안 팔리지. 싸게 팔면 팔립니다. 됐습니까?
선생님 안 팔려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네가 모가지까지 받으니까 안 팔려요. 욕심 때문에 안 팔려요. 오가는데 4억 5천이면 바로 팔립니다. 이때까지 저는 이사 많이 갔거든. 예. 하면 딱 했잖아요. 그러면 7억짜리인데, 예를 들면 옛날에 경기 좋을 때 7억짜리인데 갑자기 5억 3천에 나온 거 있습니다. 중개사는 그 재미로 한다. 이게 눈물 물고는. 그러면 얼마? 사잖아요. 얼마? 1억 7천 벌잖아요. 지금 시세가 얼만데? 7억인데 눈물 물건이 있거든. 그러면 일단 샀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 팔아야 돼 빨리. 그럼 우리 집이 얼마? 5억인데 이거 얼마? 4억 5천에 파는 거지. 바로 그 다음날 팔립니다. 얼마? 내가 여기 얼마 벌었는데 1억 7천 벌었는데 여기 5천 정도야 뭐 까짓 거 뭐. 그러면 1억 7천에서 5천 빼면 얼마고? 그렇게 하는 거다. 갈아탈 때는 일단 물건 먼저 좋은 거 사고, 그럼 내가 지금 당장 이거 팔 수 있겠는가? 싸게 나오면 얼마나 팔릴 건가? 그렇게 하는 거지. 여기는 1억 7천 다 벌고 여기는 내 집대로 다 팔고 안 된대 이게. 그러니까 못하는 거지. 그래서 자꾸만 자주 그래서 여러분 경매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가면은 서울 같은 데는 법원이 5개잖아요. 중앙지방법원, 동부, 남부, 서부, 북부, 중앙이 있잖아요. 그 아저씨가 그 아저씨, 그 아줌마가 그 아줌마 계속 돌아다닙니다. 그럼 경매로 하는 아저씨는 한 개를 가지고 대박하는 게 아니고 그 아저씨는 1년에 4개씩 5개씩 합니다. 왜? 딱 해가지고 바로 판다. 바로 얼마 남기고 3천 하고 1년에 몇 개? 5개. 그럼 연봉 얼마? 5천.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또 경락 받았잖아요. 그 또 대출 전문으로 하는 브로커가 있거든. 돈 한 개도 없어도 대출 내준다 안 내준다? 내줍니다. 대출 브로커 한 200 정도 주면은. 근데 대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막 새마을 공고 어떻게 해주거든. 그래 가면 브로커도 있고. 한번 가봐라. 그냥 공부하지 말고 가봐라. 시험 합격하고 나면. 그 해보면은 한 몇 번 딱 돌잖아요. 돌면은 딱에 뭐 쓰는 것도 가르쳐주고 몰라도 한 몇 번 쫓아다니다 보면은 그 다음 때거든. 그러면 내가 물건 딱 해갖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다. 당장 팔 수 있는 가격이 얼마인가. 그럼 내가 팔 수 있는 가격이 얼마다? 그러면 이제 중개 여러 물어보니까 시세는 5억인데 지금 뭐 한 4억 7천에 팔린다. 4억 7천이면 당장 팔린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4억 7천보다 낮게 받으면 되지. 딱 가가지고 끝날 가가지고 아줌마 업은 사람이 나타났다. 그럼 그거는 어떻게? 4억 7천이나 6천 하고 아줌마 업은 사람이 안 나타났다. 그럼 뭐 4억 한 2천이나 3천 좀 약간 갭이 어떻게? 그게 그날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처음에는 아까 2천 해가 6억짜리 딱 하는데 얼마? 뭐 한 4억 딱 해가지고 팔잖아요. 그럼 뭐 얼마? 딱 3천만 남기고 바로 파는 거지. 세금 낼 거 내고. 됐습니까? 딱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 해가지고 2천 해가지고 얼마 벌었으면은 1,000 하면 수익률 몇 프로? 그러니까 한 서너 번 하다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엄청나게 쉽다. 그렇게 하는 거지. 그냥 뭐 안 해보니까 어렵잖아요. 하면은 쉽거든. 하면은.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 날 보는 사람 똑같이 본다. 보는 사람은. 그게 왜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전문적으로 하는 아저씨는 그걸 막 한 개 해가지고 막 1억씩 이렇게 못 남긴다. 요즘 왜? 똑똑하기 때문에. 뭐 하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해가지고 어떻게 뭐 한 달이나 뭐 2달 안에 파는 거지. 하고 세금 내고 또 해갖고 또 하고 그런 식으로 한다.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1년에 몇 개? 3개, 4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연봉 얼마? 2억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뭐 막 이게 책에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뭐 3억을 남기고 개똥 없다. 세상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내 말고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를 뭐 1억 남기고 숭뻥. 그는 완전히 무슨 또만큼 힘들다. 로또만큼 힘든다. 여러분 로또 하는 사람 물어보면은
노력 없이 로또 대요. 로또 1등 걸리려면 몇 년? 3년 동안 꾸준히 사야 됩니다. 꾸준히. 매주마다 얼마? 2, 3만 원씩 꾸준히 사는 거예요. 무슨 준이? 꾸준히 몇 년? 3년. 그래야 로또 1등 될 동 말동이에요. 그런 사람 중에 보통 1등, 2등 되지. 우리처럼 어떻게 술 한 잔 먹고 샀다? 절대로 안 된다. 지나가다가 아이고 내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하니까 술 한 잔 먹고 만 원치 사잖아요. 해보면 한 개도 안 걸린다. 근데 그 사람은 5만 원치 사면서 막 매일 그 보면은 그 경매하는 것처럼 막 자기 나름대로 이 막 규칙을 만드는 거야. 계속 하다가 보면은 이번에 뭐 20대가 나서 이번에 몇 대 나오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무슨 지잡기로? 소발이 지잡기로 딱 해갖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 술만 많이 사주면 경매도 또 강의 잘하네. 근데 까먹고. 근데 있잖아요. 사모를 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소멸하거든. 그러면 여러분 경락받는 입장에서는 저당권이 20개 설정이 되어 있다. 좋은 물건, 나쁜 물건. 좋은 물건 무슨 끝만 하면은 깨끗만 하면은 뭐만 하면은 깨끗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경락받는 입장에서는 그게 그 사람이 얼마 배당받느냐 그 신경 쓸 필요 없고 죽느냐 사느냐 보면 깨끗하게 소멸한다. 무슨 물건? 좋은 물건. 살아있다. 뭐 떠안는 거든. 그걸 그만큼 내가 어떻게 돈을 까고 낮게 경락받아야지. 맞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에 경매가 되면 일단 여러 가지 있는데 무조건 저당권 민법에서는 저당권 건저당권 무슨 것? 깨끗. 근데 이럴 때는 그럼 사본이 그럼 소멸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뭘 가지고 하느냐 하면은 거기에서 그 등기부에서 최초의 저당권을 무슨 기준 권리? 말소 기준 권리. 그럼 말소 기준 권리가 몇 순이면 1순이면 30개 돼 있어도 30개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도 깨끗한 물건, 나쁜 물건. 깨끗한 물건. 무슨 것? 깨끗. 지금 됐습니까? 네. 자, 그럼 다시 1번 지상권, 2번 저당권, 3번 전세권. 예를 들면, 그지? 4번 저당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5번 저당권 되어 있거든. 5번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자, 말소 기준 권리 몇 순위? 몇 순위? 2순위. 맞습니까?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근데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다. 와, 선생님, 말소가 이해 안 되네. 막 미치거든. 그럼 이해 안 되면은 거기에서 무슨 초? 무슨 초? 그 등기부에서 처음 저당권을 무슨 기준 권리한다? 그게 규칙이다, 그냥. 안 되면은 뭐 해라? 외워라. 그럼 요게 무슨 기준 권리? 요거 소멸하고 요거는 소멸하지 않는다. 누가 떠안는다? 경락인.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럼 좋다.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거 시험 문제 잘 내거든. 이거 나오는데 이거 틀리면 안 되네, 이런 거는. 1번 무슨 건? 전세권. 2번 무슨 건? 저당권. 이렇게 2개 나오거든, 그래? 뭐 3개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자, 저당권자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여러분, 자, 다른 사람이 경매를 신청하면은 전세권은 무슨 물건? 용의 물건. 그럼 순수한 여러분 용의 물건은 어떤 게 있노? 지상권이 지역권이 있잖아요, 그지? 지상권 지역권은 실행이라는 단어 없다. 경매 이런 단어 없다. 무슨 건? 지상권 지역권자는 뭐 기간 동안 뭐 하는 거? 쓰는 거, 그지? 근데 여기서 1번 전세권, 2번 저당권인데 저당권자 경매를 신청하면은 이때 전세권은 무슨 물건? 용의 물건. 그럼 자, 말소 기준 권리 몇 순위? 2순위. 저당권만 소멸하고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전세권은 누가 떠안는다? 빨리 경락인. 됐습니까? 원칙. 무슨 칙? 원칙. 근데 요거는 특례조항이다. 민사 집행법의 특례조항인데 전세권자가 우리 집이 경매가 돼서 나는 찝찝해해서 뭐를 신청했다면 배당을 신청했다면 몇 순위로 배당받고 1순위로 배당받고 무슨 것? 깨끗. 자, 그럼 다시 1순위 전세 2순위 저당권자 경매를 신청했다. 원칙 저당권만 말소 몇 순위? 2순위 저당권만 소멸하고 전세권을 소멸하지 않는 게 무슨 칙? 원칙인데 근데 전세권자가 뭐를 요구했다면 배당을 요구했다면 몇 순위로? 1순위로 배당받고 무슨 것? 깨끗. 지금 됐습니까? 자, 그럼 만약에 이 물건이다. 그럼 이 1번 전세권 2번 저당권인데 저당권자 경매를 신청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아까 6억 6천 모아가지고 딱 보니까 요 물건이 되게 그럼 요거를 경락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어떻게 봐야 하노?
법원에 가와야지. 법원에 배당 요구서를 열람해 봐야지. 항상 배당은 뭐 권리가 있는 사람은 경매가 진행되기 전에 권리가 있는 사람은 권리를 신청하시오 이렇게 하거든. 배당 신청서에 전세권자가 배당을 뭐 했는지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 그럼 만약에 전세권자가 배당을 신청하지 않았다. 무슨 건만 소멸하고 저당권만 소멸하고 전세권은 누가 떠안는다? 경락이. 그러면 그것만큼 까고 어떻게 싸게 써넣어야지. 정상적으로 써넣었다가는 무슨 박, 쪽박 차는 거지. 되겠습니까? 근데 배당 요구서를 열람해 보니까 무슨 건자가 전세권자가 뭐를 요구했더라? 배당을 요구했더라. 몇 수위로? 1수위로 배당받고 무슨 것? 깨끗. 좋은 물건, 나쁜 물건. 좋은 물건. 누가 배당을 요구했다면 누가 전세권자가 배당을 뭐 했다면? 요구했다면 되겠습니까? 예. 하고 자, 그 다음 다시 그래서 원칙 1순위 전세 2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때는 저당권만 소멸하고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뭐 하지 않는데? 소멸하지 않는데 전세권자가 뭐를 요구했다면? 배당을 요구했다면 몇 순위로? 1순위로 배당받고 무슨 것? 깨끗. 자, 근데 1번 전세권이 2순위 저당권입니다. 똑같습니다. 자, 근데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됐습니까?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 그럼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는 말은 이 용익 물건이 아니라 무슨 건이다? 빨리 저당권 말소 몇 순위? 1순위 무슨 것? 깨끗. 이렇게 간다. 예.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다시 1번 저당권 2순위 전세권인데 자,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말소 몇 순위? 1순위 무슨 것? 깨끗. 지금 그 다음에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는 말은 이건 무슨 건? 저당권 무슨 것? 깨끗. 그게 전세권이 몇 순위가 아니면 1순위가 아니면 누가 경매를 신청하든 무슨 것? 깨끗. 그럼 여기 그대로 활용하거든. 주택 최초 저당권보다 임차인의 신고가 빠르다. 요 전세권하고 똑같다. 무슨 건 저당권보다? 최초 저당권보다 임차인의 신고가 빠르다. 그걸 섞자. 무슨 역이 있다? 대항력이 있다. 그럼 만약 그게 경매가 됐을 때 됐습니까? 그러면 누가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누가 또 안 한다? 경락인. 그러나 임차인이 뭐를 요구했다면 배당을 요구했다면 몇 수위로 배당받고 1수위로 배당받고 무슨 것? 깨끗. 그거 잘 된다 이게. 그래서 신고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면 완전히 무슨 빵? 안전빵. 누가 선택한다? 임차인. 계속 살 수도 있고. 그럼 배당을 요구하지 않았다. 누가 또 않는다? 경락인. 그래서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배당을 요구했다면 몇 수위로? 1수위로 배당받고 무슨 것? 깨끗.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잘 출제합니다. 자, 그 다음 5번 전세권 소멸 갑니다. 무슨 건 소멸? 전세권 소멸. 자, 그럼 기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이사 갑니다. 그럼 자, 설정자는 무슨 금을 반환하고? 무슨 금? 전세금 반환하고 살고 있는 전세권자는 목적물 인도와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는 무슨 이행? 동시행. 무슨 이행? 동시행. 그죠? 자, 전세권 소멸 시 무슨 이행? 동시행. 우리 저번에 계약보험 할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경우는 무슨 지체가 아니다? 이행지체가 아니다. 자, 그럼 좋다. 이행지체에 빠뜨리려면 이행지체가 되려면 됐습니까? 이행지체가 되려면 일방이 무슨 먼저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하여야 먼저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하여야 이행지체가 된다 말이죠. 됐습니까? 네. 자, 그럼 좋다. 여러분 기간이 만료됐는데 이사 간다고 이야기했는데 기간이 만료됐는데 누가? 설정자가 무슨 자가? 설정자가 무슨 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뽑아서 이사 가려고 뭐해서? 뽑아서 이사 가려고 계속 살면서 전세금을 떼려고 했는데 5개월이 됐는데도 몇 개월이 됐는데도 5개월이 됐는데도 무슨 금을 반환하지 않더라. 전세금 반환하지 않더라. 무슨 지체가 아니다. 와, 살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까 무슨 지체 아니다? 무슨 이행관계이기 때문에 동시에. 그럼 이행지체 빠뜨리려면 집을 뭐하고? 비우고. 집을 뭐하고? 비우고. 자, 등기서류 주는 거는 이행이라고 그러고 이행 제공은 내용 증명. 됐습니까? 집을 뭐하고? 비우고 내용 증명을 떼웠는데도 이행 제공을 했는데도
전세금을 반환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 비로소 무슨 지체? 이행지체 비로소 경매할 수 있대. 무슨 소? 비로소 경매할 수 있대.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요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반대 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한다. 요게 오리지널이다. 요게 무슨 진할? 오리지널. 됐습니까?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한다. 요 전세권. 자, 근데 주택에서는 보증금과 목적물 반환은 무슨 이행? 동시행이거든. 자, 근데 임대인이 무슨 금을 안 내주고 있더라. 보증금을 안 내주고 있더라. 그러면 경매 하려면은 그러면 동시행이니까 집을 뭐 해야? 비워야 무슨 지체? 이행지체 되잖아. 근데 주택에서는 경매 아직 안 했는데 경매 신청하기 위해서 집을 비워줘버리면 무슨 역이 없어진다? 대항력이 없어지거든. 그래서 주택에서는 특례, 무슨 내? 특례, 무슨 내? 특례에서 점유하고 있으면서 경매 신청할 수 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주택에서는 무슨 내? 특례, 무슨 내? 특례에서 반대 의무 또는 이행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꼭 기억해야 된다.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하는 말은 뭐 하고 있으면서 점유하고 있으면서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짱. 그럼 어느 게 오리지널? 전세권이 오리지널이고 주택 상가는 무슨 내? 특례, 예외.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택에서는 됐습니까? 주택에서는 하지 아니한다. 뭐 하고 있으면서 점유하고 있으면 무슨 이행이지만 동시행이지만 뭐 하고 있으면서 점유하고 있으면서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자, 마지막 한 개. 자, 그럼 전세권의 6번 전세권의 저당권을 설정해 놨습니다. 전세권의 저당권 설정해 놓은 경우는 요 전세 기간이 만료해서 전세권이 뭐 하면은 소멸하면 요 저당권도 뭐 한다? 소멸하고. 그럼 일단 설정자는 누구한테 전세금을 줘야 되냐면 누구한테? 전세권자에게 요 전세금을 반환해야 됩니다. 전세금 반환 채권이라 하는데 됐습니까? 줘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은 설정자는 무조건 누구한테 준다? 빨리 전세권자에게 줘야 되는데 그러면 저당권자는 요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주기 전에 뭐 무슨이 미리 압류해야 요 전세금 반환 채권을 자기가 먼저 배당받을 수 있다. 이걸 무슨 대위? 물상대위이고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실행할 수 없고 전세금 반환 채권을 뭐 해서 압류해서 자기가 먼저 배당받을 수 있다. 그걸 무슨 대위? 물상대위야. 근데 만약에 줘버렸다. 저당권자는 아무것도 행사할 수 없다는 거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끝냅니다. 잠깐 쉬었다가 유치권 들어갑니다.